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지 못하죠? 주말에 일요일날 제주항공 비행기가 사고가 나게 되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와 먼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랑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12월을 다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참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희생자들을 위해서 30초나마 짧게나마 묵념 잠깐 하고 가도록 하죠. 안타까운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30초간만이라도 애도를 좀 하고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12월 31일은 주식시장 한 해 마감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모레도 방송이 없고 1월 2일날 시청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겠네요. 목요일날 만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지금 9개월째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9개월간 지금 하락의 차트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와, 이런 시장은 제가 매일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저도 처음 보는 시장이에요. 보통 3개월 빠지게 되면 한 달은 반등이 나와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9개월 동안 연속으로 빠지는 연속 장세는 제가 처음 느껴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금융 쪽으로만 놓게 본다 그런다면 지금에 대한 한국 주식의 가치들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매도세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내적인 문제인 것보다도 외적인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나 크게 프레스로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정치 상황, 이것도 계속해서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정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데 뭘 지금 안 건드리고 있는 건지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데, 증시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쉬운 게 연기금 투입이라고 그랬죠. 연기금 투입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 공매도 금지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연기금 투입 또는 통화 스와프,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연기금도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달러, 한미 통화 달러 수합 이게 나오게 되면 주식의 보통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달러 수합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완전히 인수가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아마 그쯤을 해서 한미통화 수합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프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허나 시장 가치로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고 빠져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참고 조금만 이제 더 참으면 된다고 저는 봐요. 조금만 더 참게 되면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내년 초에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최소 20-30%는 그냥 먹고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열리니까 지금은 좀 참고 기다리도록 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왔어요. 너무 좌절 안 하셔도 돼요. 이 구간만 지나게 되면. 올해 2024년은 저한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IMF도 겪어보고 서브프라임도 겪어보고 진짜 코로나도 겪어보고, 그때는 정말 크게 좀 한 방 맞은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서서히 말라 죽여가는 느낌. 진짜 서서히 말라 죽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어. 금투세 해결도 너무 늦게 나왔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계엄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탄핵 국면까지, 진짜 이 정치라는 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 속으로는 진짜 개탄스럽다, 개탄스러워. 보고 있으면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이지, 중동도 아직도 전쟁 중이지, 전쟁은 끊기지 않고,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는데 여기에다가 환율까지 저렇게 올려버리니 침대 덮친 격으로 아주 그냥 안 좋은 일들만 2024년에는 다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느끼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뭐냐? 거익태산이 뭔 줄 알아요? 한마디로 그냥 갈수록 태산이었다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었다. 그래도 어찌어찌 2024년 또 버텼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날인데, 남들은 뭐 미국 시장이다,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다 다들 떠났지만 올해는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버텼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게 되면 내년은 분명히 올해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과 기회는 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대는 항상 기회가 오는 법이니까 고생들 하셨고 2024년 진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야 2024년 다시는 만나지 말자. 진짜 너무 힘든 한 해였다 2024년. 난 내년도 국내 시장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쌓여있는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 2개월, 길게는 뭐 3, 4개월 내로 다 해결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정책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이유를 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소리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언론이 되었든 수많은 유튜버들이 되었든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고 다들 떠들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도 다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팩트와 의견은 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팩트는 국내 경제 자체가 위기는 맞죠. 근데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삼저 호황 이후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항상 경제는 어렵다 그랬고 위기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IMF 때도 그렇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때마다 뭐 경제와 국내 증시는 다들 망했다고 했죠.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한 시점들이 망했다고 했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항상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서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걱정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 생계가 위협받을 걸 고민하고 준비해야지. 저는 어차피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있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위기는 맞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 항상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장 시작.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거래량이 종목들이 안 들어온다. 다들 거래를 안 하는가 본데. 자, 오늘은 없습니다. 종목 오늘은 없습니다. 엔간하면 들어가려고 계속 뒤적거려 봤는데 오늘은 들어갈 만한 게 전혀 안 보여요. 오늘은 없는 걸로 올해는 차분히 마무리합시다. 아프리카 TV에서 우리 파워팩의 열정이, 형 삼성전자 55,000원 깨지면 장퇴도 된다며 내가 속았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야 너는 도대체 너한테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2개월 3개월짜리냐? 삼성전자는 내가 얘기를 할 때 예전부터 말했다시피 55,000원 이하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했어. 정말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는 장투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 채널과 쇼츠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더라도 다 나와. 난 항상 일관성 있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10만전자를 기대할 때 이때는 내가 매도를 하라고 분명히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한번 삼성전자 다시 88,000원까지 갔을 때 있지. 이때가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6만원 밑으로 또 하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리고 6만원 깨질 때는 55,000원 아래를 그나마 장투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53,000원 이하에서는 긴 호흡으로 분할 매집, 이거에 대한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 자체가 한두 차례 더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은 53,000원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53,000원대 부근 평단은 대주주들의 반대매매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3,000원은 무조건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를 하죠. 팩트와 의견은 구분을 해서 좀 보라고. 근데 삼성전자에 지금 뭐 상승 모멘텀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보더라도 답답해 지금 삼성전자. 당장 그래서 얘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얘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깊은 하락이 나온다, 이것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긴 호흡으로 봐야 돼.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년에는 진짜 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초반까지는 좀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 자, 불확실성한 것들이 지금 뭐야? 일단은 미국의 행정부가 정확하게 들어서야 돼.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하게 들어서고, 얘네들이 들어서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 탄핵 전국도 슬슬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림이 나올 것이고, 향후 뭐 대선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의 현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시작을 할지 등등 정치적 불안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내년 2, 3개월이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설 때쯤이면 기업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자,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미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국내 증시도 같이 신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는 그동안 올라간 것도 없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신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거는 저는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하고 우리는 지금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올해 한 해 동안 신나게 빠져가지고 코스닥이 9개월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빠진다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미국이 빠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투자금들이 매도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투자금들이 다시 이제 신생 투자처를 찾기를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말했죠. 결국에는 주식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비싸면 팔게 되어 있고 싸다고 생각하면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 증시에서 전 세계 증시 다 올라갈 때 가장 꼬라박은 게 어디야? 이 대한민국 땅이란 말이야. 올해 9개월 동안 신나게 빠뜨렸으니, 그럼 미국 시장이 오히려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선진국 증시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기록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한 한국 시장이 슬슬 외국인과 기관들이 돌아올 때가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요. 365일 1년 내내 빠지는 장은 없어요. 주식시장 생긴 이래 항상 상승과 하락은 반복이 되었던 거고, 근데 올해 9개월 동안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신나게 뺐기 때문에, 올해를 잘 버텼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버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위기 뒤에 기회는 항상 오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내년에도 계속 옆에서 방송을 하면서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너무 크게 걱정만 하지 마세요. 해보면 돼요 또.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도 다 세워놨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중장기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해가지고 종목당 승률보다는 수익률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저는 최소 20-30%씩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봐요. 거기에 맞춰서 VIP도 운영을 하고 지금 다, 그래서 VIP 라이브 방송도 따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네, VIP 가격은 내년부터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애들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만 원 인상을 할 거예요. 대신 그만큼 제가 수익률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웃고 울고 떠들고 막 하다 보니까 벌써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서 제가 이제 방송 한 지가 한 4년? 이제 5년 차 접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4, 5년이나 됐네요.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 게. 제일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는 200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배 정도 늘어가지고 한 2,000명 정도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을 같이 보고 울고 웃고 하는데, 내년에도 큰 이변 없으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또 1년을 또 보내게 되겠죠. 제가 뭐 고생한 게 뭐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생인지. 저야 이게 제 일이잖아요. 제 일이고 제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각자 다들 자기 위치에서 맨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할 일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거여서 제가 뭐 고생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매일 찾아주시니 여러분들이 더 고생을 한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고생을 하신 겁니다. 내년에도 또 한번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좋을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는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고,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가 또 주식으로 좀 웃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내년에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올해 내일 보내시고 1월 2일날 만나 뵙도록 할게요. 한 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올해 마지막 인사.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갈게요. 안녕.